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미술작가라는 직업의 장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술작가와 유튜버라는 직업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중요한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반인 분들에게 얘기하면은 뭐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일단 미술작가라는 직업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늦게 일어나도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군대에 가서도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게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거의 오전에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게다가 저는 이제 작가 부부다 보니까 둘 다 생활 패턴이 비슷해서 둘 다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는 패턴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행을 가더라도 성수기나 주말은 피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오전마다 일어나서 뭔가 똑같이 출근을 하고 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것도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 장점인 것 같은데,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명성이나 직급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그에 비례해서 행복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뭔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좀 삶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을 가려서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급이 높아져 가거나 아니면 부자가 될수록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는 건데, 미술 작가라는 직업은 그거랑 상관없이, 물론 내가 경력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제가 좀 뭔가 이렇게 거절을 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만나기 싫거나 내가 굳이 이렇게 피곤하면은 사람을 안 만나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저도 옛날에 학교를 다녀보거나 하면은 사실 가장 힘든 게 나랑 잘 안 맞는 사람하고 맨날 봐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나이를 먹잖아요. 사실 뭐 누구나 나이 먹기 싫고 죽기 싫고 그런데, 내 작품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미술 작가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인정을 받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몇백 년 전 그런 작품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 작품이 늙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신체는 늙을지언정 저의 복사본이고 내 자아를 실현을 하는 작품 자체는 내가 70이 되던 80이 되던 젊은 작품을 그려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제가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이 덜 한 것 같아요. 물론 작품이 꼭 젊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작품이 꼭 성숙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뭔가 내가 나이 먹는 거를 해치할 수 있는, 난 나이가 들어도 언제든지 뭐 젊은 작품을 그려낼 수 있어. 그러니까 젊은 트렌드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작품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초월한 작품을 언제든지 나이가 들어도 그릴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업들이랑 조금 다르게 미술 작가라는 직업은 삶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작업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 동안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인생에 걸쳐서 어떤 식으로 철학을 가지고 작업을 했느냐가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과 다르게 일과 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작가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가수나 아니면은 체육인처럼 어떤 무대에 가서 나를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는 내가 살아왔던 시간과 그 실시간을 통해서 나를 증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짧은 어떤가의 무대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경연이라든가 대회, 어떤 수상을 한다라든가 그런 것과 연관성이 크게 떨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미술 작가예요.
뭐 가수라든가 뭐 예능인 다른 여러 가지 직업들은 뭐 경연 무대라든가 어떤 상을 받는다든가라고 해서 인생이 크게 바뀌잖아요. 근데 미술 작가는 내가 얼마나 뭐 긴 시간 동안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들을 견뎌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은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 여러 가지 철학적인 거나 이 내 삶의 태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전체를 평가를 받으면서 그게 쌓아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이렇게 쌓여가는 좋은 직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유튜브와 이제 미술 작가의 직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둘 다 크리에이터기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유튜버라고 할 때마다 굉장히 좀 나는 유튜버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전혀 유튜버처럼 직업 유튜버처럼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유튜버를 하면 안 되죠. 사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는 많이 하니까 어떻게 하면 어그로가 끌리고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감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쪽으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저는 뭐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튜버와 미술 작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술 작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 거고 유튜버는 대중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특히 이제 경제 유튜버들을 보면서, 아니면은 뉴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이 시청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트렌드를 알려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시간으로 이 대중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고 어떤 컨텐츠를 내보내야지 지금 시점에서 그 조회수가 잘 나오겠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튜버들은 어쨌든 조회수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회사 차원으로 가면은 더 크게 될 거예요. 조회수가 곧 수익이니까, 아니면은 조회수대로 뭐 광고를 받거나 구독자를 모은 만큼 뭔가 광고를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 제일 중요한 건 조회수인데, 조회수라는 거는 내가 좋은 컨텐츠를, 물론 사람들의 트렌드에도 맞고 좋은 컨텐츠에도 맞으면 되게 좋겠지만, 유튜브를 해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고, 아니면은 유튜버들이,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런 고민들을 보면은 그런 게 와닿기는 해요. 어찌 됐던 간에 대중들의 트렌드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 끌고 가는 컨텐츠를 하다 보면은, 내가 좋은 걸 하다 보면은 그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사람들의 유입 같은 것들이. 그리고 알고리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산 시장이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자극적인 영상들을 만들어야 되고, 폭락할 때는 폭락하는 거에 대한 영상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적당히 객관적이고 적당히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또 너무 깊게 들어가 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보지가 않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가끔 하는 얘기인데, 진실과 뭐랄까, 미술 작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로 필요한 내용들은 되게 지루합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지루한 내용을 다룰 수는 없거든요. 가끔씩 저거 진짜 좋은 컨텐츠다 싶기는 하지만 조회수는 안 나오는 컨텐츠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올리는 영상들 중에서도 미술 작가에게 진짜 필요한 내용들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사실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싶은 것들은 안 나오고,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좀 먹힌단 말이죠. 물론 저도 유튜브를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아무래도 좀 자극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근데 삶의 중심이 내가 중심이냐 아니면 남이 중심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남을 중심으로 보지만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할 거예요. 유튜버들이나 연예인들, 사람들도 보다 보면은 결국에는 길게 가면은 멘탈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멘탈을 잡는 거랑 미술 작가가 멘탈을 잡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다르거든요. 미술 작가는 사실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지만, 내가 내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튜버는 사람들의 반응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내 스타일을 어떻게 조절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느냐. 뭐 미술 작가도 그렇기는 하죠. 내가 작업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 이거를 확인을 하고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내가 롱런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유튜버는 사실은 자기를 조금 지우고 어느 정도 내려놓고 대중을 파악을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방송사들이 있잖아요. 방송사들이 사실 길게 보면 좋은 거 한 것도 있고 나쁜 거 한 것도 있고 거짓말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얼굴에 철판 깔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미술 작가는 좀 달라요. 내가 채널에서 사실 몇 번 얘기하기는 했지만,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작품이더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이 안 되는 건 그거예요. 알고리즘을 타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그런 알고리즘을 탈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올리면 되는데, 그냥 저는 제가 올리고 싶은 영상을 올리고 그냥 제 입맛대로 올리고, 사실은 내가 나중에 찾아보기 편하도록 제목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도 잘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터졌으면 유튜버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 그 유튜버 방향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술 작가는 사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작업,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술 작가처럼 유튜버를 운영을 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는 거 내가 연구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올리고, 가끔씩 사람들이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 좀 필요하겠다 싶은 거 올리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도 좀 뒤죽박죽인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이거 영상 올렸는데 한 몇 주 정도는 뭐 이렇게 조회수가 전혀 없네. 나중에 갑자기 보니까 이게 조회수가 막 좀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기준에서 터져 있다라는 거는 한 1000회, 2000회 정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그래도 필요한 영상이구나 찾아본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간혹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유튜브로 수익이 나지 않느냐? 뭐 수익이 아예 안 나지는 않는데 뭐 저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수준인 거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이 정도 투입해 가지고 그거 벌자고 하는 거는 아니죠. 제가 유튜브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을 드리기는 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제가 돈도 안 내는데 기록들을 공짜로 다 저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씩 용돈도 주잖아요. 네, 어쨌든 오늘은 미술 작가의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유튜버와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미술 작가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미술 작가와 유사한 직업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한 직업들, 뭔가를 창조해내고 창의성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을 하면서 그거를 공감을 하는 그러한 직업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더 요구하는 세상이 될 거고요. 확실히 제 채널에서도 요즘에 야 네가 무슨 미술 작가인데 골방에 앉아서 그림이나 그리지 왜 쓸데없는 얘기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네가 뭘 한다고 떠드냐. 왜냐면은 요즘에 많이 각광받는 사람들 중에 뭐 침착맨이라든지 뭐 기안84라든지, 그러니까 웹툰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에 사람들이 끌린다는 말인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거를 하든지, 뭐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게임이나 아니면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이 사람이 풀어내는 방식 자체가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내가 어느 하나의 부속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생각의 구조에서 오는 재미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직업들의 수요가 더 많아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이렇게 뭔가 더 잘 되는, 잘 된다고 해야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넌 미술 작가니까 골방에 앉아서 그림이나 그려라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세상이 아마 올 거예요. 전부 다 하이브리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런 하이브리드한 삶을 살고 있다, 왜냐면 유튜버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 올드한 그 미술 작가 하나에 올인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왜냐면 수입의 뭐 99.9%는 저는 순수하게 작품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면 제가 뭐 방송도 여기저기 뛰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수익 창출을 하고 있겠죠. 근데 저는 작품으로만 순수하게 수익이 나서 활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좋아서. 그리고 저는 뭐 구독자도 더 안 늘어나도 전혀 상관없고요. 네, 되게 유명해지고 싶거나 뭐 그런 생각도 없어서 제 작품들이 유명해지는 거는 좋은 일이기는 한데, 어쨌든 뭐 미술 작가라는 직업은 되게 장점이 많은 직업이고, 저는 되게 살아갈수록 더 마음에 드는 직업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